그럼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수시 상담은 실제 입시에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수시 지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 간호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6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2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수학, 자기소개서, 정시입니다. 희망대학은 경희대 간호학과 레오노레상스 전형, 중앙대 간호학과 다빈치형 인재 전형, 경북대 간호학과 일반 학생 전형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전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희 간호사를 희망하는 고3 학생 학부모입니다. 네, 우리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저기 할머니께서 만성질환으로 힘들어하셔서 네. 도움이 되고자 간호사를 희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할머니의 영향이 있었군요. 예. 네, 오늘 상담은 이치호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 이제 또 진로를 선택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네. 이치호 선생님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에 대한 간단한 특징 그리고 오늘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예, 인문계열 학생입니다. 인문계열 아하, 학생인데 예. 이제 간호학과 진로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만큼 또 수학 교과 성적이 또 매우 우수해요. 네. 예.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을 좀 계열을 좀 다르게 해서 갖고 있는 친구인데요. 간호학과 진학을 위해서 학교 생활을 아주 또 열심히 해온 학생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목표학과 진로를 좀 가려고 하는 학생인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제가 그 키워드에 자기소개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학생이 이제 학생부 내용은 이제 간호학과에 맞춰서 많은 걸 좀 해나왔는데 자기소개서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잘 못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의 내용만큼 이제 충실하게 담겨 있지 않은 것이 다시 아쉬운 면이 좀 있고요. 정시 수능으로도 충분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고민들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수시 전략을 짜봐야 될 텐데요. 이치우 선생님이 제안해 주신 수시 히든카드 6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2장, 학생부 종합 전형 3장, 논술 전형으로 1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 수시의 그 총 지원의 기회를 고르게 활용하는 듯한 이런 네.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뭐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아마 정교 선생님께서 이제 고르게 활용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학생이나 또는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세 가지를 다 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예. 힘든 이제 선택이 아하.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종합 전형으로 간호학과를 가는 것에 조금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간호학과가 굳이 이제 아닌 것도 좀 고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문계열의 특성을 살린 뭐 사범대랄까요? 아니면 또 이제 심리학과랄까 이런 학과들을 좀 생각하면 지방 국립대나 아니면 이제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 쪽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포함하는 교과 전형으로 지원해도 이제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무엇보다 이제 한 가지 좀 고무적인 것은 이제 정시에도 여전히 어떤 지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있는 논술도 이제 한두 곳 정도는 좀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조합을 좀 해봤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논술도 좀 고민해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안성화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우리 학생이 논술 준비는 그만둔 상태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만약에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준비한다면 다시 전략을 재정비해서 준비를 해야겠죠. 우리 학생을 위해서 논술 준비를 위한 조언 좀 해주실까요? 저는 논술을 논술이라고 읽지만 수능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네, 그만큼 수능 성적과의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실제 합격자들의 성향 자체가 일단 최저학력 기준도 최저학력 기준이지만 기본적인 수능 지수가 나와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성적 분포를 봤더니 요거보다는 조금 더 앞자리 숫자가 좀 1점대 후반 정도까지만 바뀔 수 있다라면 네. 오히려 논술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논술이 버거워서 포기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요즘에는 교과 기반 논술이 더 많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은 계속 풀다 보면 수능 지수가 받쳐준다라면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친구가 논술 전형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병행해서 좀 준비하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6월 모의고사 점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 점수가 이제 국어가 보시면요. 100분이 81에 3등급이고요. 수학이 93에 2등급, 영어가 88에 3등급이고요. 한국사는 1등급입니다. 그리고 탐구의 법과 정치가 86에 3등급, 사회문화 83에 3등급이고요. 전체 100분위 1을 국어, 수학, 영어, 탐구까지 이렇게 합산해 보면 34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등급은 평균 2.2등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하고 6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요. 국어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수학, 나영은 이제 1에서 2등급으로 하락을 했고 영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한국사는 이제 1등급인데요. 지난 그 4월달에 이제 6등급으로 좀 성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법과 정치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사회문화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아마 4월이 졸업생들이 포함이 안 된 재학생들의 시험인 반면에 6월 모의평가에서는 졸업생들이 같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같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100분위는 상대적으로 영역별로 조금씩 더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이 수능에서도 사실은 이제 뭐 중상위권에서 상위권이나 아니면 더 높은 도약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데 틀린 문항수를 제가 좀 해야 봤습니다. 봤더니 3월 학력평가에서 국어가 8문항을 틀렸고요. 수학은 4문항, 영어가 3문항을 틀렸습니다. 그리고 법과 정치, 사회문화는 만점이었어요. 4월 학력평가에서 보니까 역시 국어가 8문항을 틀렸고요. 수학이 1문항, 영어가 5문항이고요. 법과 정치, 사회문화는 각각 2문항을 틀렸습니다. 이 졸업생이 포함된 6월 모의평가에서도 다소 100분위는 하락했지만 틀린 문항수는 4월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네. 결국 이제 우리 학생의 어떤 영역별로 성적 패턴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과연 내가 많이 틀리는 문항 쪽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가장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다른 영역에 비해서 수학 성적이 우수하고 국어 성적이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어찌 보면은 본인의 수준은 되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졸업생들의 영향을 직격탄을 맞은 맞은 그런 거죠. 사례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정재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그 80여일인데 상당히 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 듣고 계시죠? 네네. 네, 우리 학생이 아마 수능 국어 성적이 낮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 스스로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좀 마음 아파하실 것 같은데요. 국어 성적 향상을 위해서 좀 각별히 기울이는 노력이나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풀어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최근 지금 보면 이제 사실은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모의고사에서 이제 틀린 문항 또는 이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많은 공부를 해나가는데요. 사실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국어가 많이 틀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국어 영역에서 이제 조금 더 본인 학 스스로가 뭐 출제자의 의도랄까요? 아니면은 뭐 독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문학이 될 수도 있고 집중적으로 좀 부족한 영역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엔 전체적으로 이제 고난도 문항이 한 5문항 4배 정도로 출제가 되면서 이 1, 2등급을 가르는 역할들을 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고난도 문항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고 마지막 남은 마무리 학습을 해 나가시면 전반적으로 아까 안성원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1등급에 가까운 수능 점수를 좀 기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학 성적이 우수하기 때문에 수학 반영이 높은 자연 계열의 학과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6월 그 표준 점수 국어, 수학, 영어, 탐구로 보니까 이제 500점이 좀 못 되는 497점의 표준 점수 합산 점수인데요. 경북대는 조금 점수가 부족하긴 합니다만 대구 가톨릭대, 계명대 등 이제 지역에 있는 간호학과는 정시로도 지원 또 합격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단지 이제 이런 학과들이 자연계열 학과이다 보니까 수학, 가영, 나영을 다 받으면서 가영에 대한 가산점을 10에서 15% 정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학, 나영에서 이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제 가산점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국어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전체를 다 최선을 다해서 좀 준비를 해 나가고요. 만약의 상황에서 이제 국어 성적이 뭐 기대하는 만큼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국어 영역을 반영하지 않는 수학, 영어, 탐구의 어떤 조합을 선택을 네. 해서 정시 모집에 간호학과를 갈 수 있는 대학을 좀 선택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수도권에서는 이제 차의과학대학이나 가천대학 메디칼 캠퍼스 등이 아마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한 국어, 영어, 수학, 탐구의 내경력 준비. 하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수학, 영어, 탐구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예, 우리 학생이 3학 1학기까지 내신 평균 등급을 좀 살펴보면요. 좋은 순서로 보면 이제 수학,
1.6등급이고요. 영어가 2.1등급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2.7등급이고요. 사회가 2.9등급, 국어는 3.6등급, 평균 2.6등급입니다. 이제 과학은 여기 없는 데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사회하고 비슷한데 혹시나 사회나 과학이 다 포함될 경우로 제가 말씀 좀 드렸던 거고요. 전체적인 국어, 수학, 영어의 주요 과목의 성적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국어는 3, 4, 3, 5, 3이에요. 그래서 등급이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상승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고요. 수학은 2, 2, 1, 2, 1 등급인데요. 이게 조금 중간 성적이 올랐다가 내려갔지만 다시 1등급을 마크하고 있고요. 영어는 2등급, 2등급, 1.5등급, 2.5등급, 3등급으로 조금 올랐다가 다시 이제 하락하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능과 마찬가지로 수학이 가장 우수하고요. 영어, 탐구, 국어. 그러니까 수능과 내신이 이제 똑같이 어떤 그 교과별로 네. 우수한 것 또 부족한 것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건 아마 그 1학년 때하고 2학년 때, 3학년 때 전체적으로 좀 나누어 보더라도 사실은 1학년 때 평균 2.9등급이었는데 2학년하고 3학년에서는 2.4등급으로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등급에서도 사실은 이 학생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이제 2학년, 3학년 와서도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또 부족한 이런 내신들을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도 보면 우리 학생이 이수했던 과목의 대부분은 이제 방과 후 학교에 이제 수업을 통해서 수강을 한 이력들이 계속 적혀져 있으면서 부족한 교과를 보완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학생이 속해 있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문고에 해당되는 네. 여고 학생인데요. 이 내신 성적 취득이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 결과 그리고 이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다는 게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치우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화면 보시죠. 맑음은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이고요. 구름은 수상경력, 자율활동, 동아리활동입니다. 예, 맑음이 이제 3개씩이나 있고 네. 간호학과에 어울린다고 할 수 있는 이제 네. 봉사 같은 경우 맑음이 나왔는데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평가를 해주시죠. 예, 아까 제가 모두 말씀드렸던 대로 학생이 간호학과를 중심으로 많은 학교 활동을 많이 했고요. 네. 뭐 안성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좀 반대될 수도 있는데 이 학생이 이제 고3 학생이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한 그런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과감히 목표한 대학에 조금 더 지원해보기 위해서 학생부의 이제 내용들을 조금 더 좋게 평가했다는 면도 뭐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살펴보면요, 봉사활동에서는 수학 도우미 활동, 그러니까 또래 학생들에게 수학 교과와 관련된 학습 상담이나 지도 활동을 했고요. 수업에 관련되는 도움되는 활동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교내 다양한 봉사활동도 했는데 간호학과를 희망하다 보니까 병원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병원 봉사활동에는 약품을 분류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그 약품에 분류된 것들 라벨을 부착하는 이런 업무 보조 활동들을 했는데요. 이 봉사활동들이 이제 조금 우리 학생이 간호학과와 연결시키려는 부분이 좀 강하게 나타나 있다는 게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진로 활동을 보면 사실은 이게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그 교육과정상의 운영일 수도 있는데요. 이 진로 탐색을 위한 검사 자체 1학년 때 많이 과정들이 이루어지는데 2학년 겨울방학 때 이런 뭐 각종 여러 가지 진로 탐색을 위한 검사들이 이루어지고요. 3학년에 진로 관련되는 검사를 통해서 이제 보건교사, 간호사 등에 대한 탐구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한 것은 1학년 때부터 구체적으로 네. 간호사나 보건교사를 희망했습니다만 이런 진로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 활동이 조금 늦어졌다는 게 아쉽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독서 활동을 보면 이제 우리 학생이 그 간호학과를 공부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독서 관련되는 내용들도 있는데 이 인문계열 과정이다 보니까 사실은 간호 전공을 위해서 과학과 관련되는 공부를 뭐 독서의 여러 책들을 통해서 더 공부하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더 나타나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런 노력한 모습들이 조금 없어서 좀 아쉬운 면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활동의 면에서는 뭐 우리 학생이 그 교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자율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많은 분량으로 자율활동이 나타나 있는데요. 진로에 너무 집착을 한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아마 3월 달에 저희 상담을 받으시면서 전공 적합성이라든지 아니면 진로 연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중점을 좀 두신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 중에서 이제 지역의 어떤 선비 문화의 경험과 간호사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들도 있어서 다소 이제 조금 더 이제 부자연스럽지 않나 이제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었고요. 동아리 활동을 보면 수학 관련되는 내용, 영어 기자 단원으로서 또 기사 작성한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고,
우리 학생이 이제 그 전공과 관련되는 동아리 활동들이 나타냈는데 문제는 이제 동아리 활동도 보면은 그 영어 독해반 10시간 이런 내용만 있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사실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되지 않지만 학생부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3학년에 기재할 내용 중에서는 세계지리나 동아시아에서도 역시 이제 간호사와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들 좀 있는데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을 억지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공부를 교과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부분을 학생부나 또는 자소서에 나타내는 부분들이 더 강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치우 선생님, 네.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대학은 어떤 대학인가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주목할 만한 대학 화면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지망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경희대 간호고요. 2지망이 중앙대 간호, 3지망이 경북대 간호학과인데요. 우리 학생이 1지망으로 희망하는 경희대 간호학과를 추천을 합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경희대 간호학과를 꼽아주셨는데요. 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마 지금까지 준비했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보면 그래도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서의 인지도가 있는 대학으로서의 지원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대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선택을 해봤고요. 이 대학을 지원하게 되면 학생부 내신에 대한 부담은 다소 이제 다른 대학하고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굳이 네. 내신을 뭐 이렇게 따지는 게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 내신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더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인재상에서도 조금 더 적합한 부분을 학생부와 비추어서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추천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경희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예, 그럼 경희대의 특징 이제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학년도 경희대 간호학과 르네상스 전형인데요. 모집 인원은 10명입니다. 지난 2015학년도에 10.8대 1이었고요. 작년 2016학년도는 14.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답게 1단계에서 3배수로 서류로 학생부 자소서 그리고 추천서는 선택인데요. 이런 서류 평가를 통해서 이제 3배수를 선발하고 난 다음에 2단계에서는 면접을 30% 반영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 평가 방법을 보시면은요. 서류 평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의 내용들이 쓰이고요. 평가 내용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평가하는 정성 평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입학사정관 두 분께서 이제 하는 평가고요. 면접 날짜는 이제 12월 3일 날로 수능 시험을 통해서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두고 있고요. 면접의 형식을 보면 이제 인성 면접입니다. 그리고 서류 확인 면접이 있고 출제 문항과 관련되는 면접들도 있고요. 면접관 두 분대 우리 학생과의 면접 방식이 이루어지고 면접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면접 내용도 보시면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하는 평가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성적인 측면에서 이제 창학 이념과 관련되는 적합도가 있고요. 창의적인 노력, 그다음에 진취적 기상들. 인성에는 이제 품성, 태도, 사회성, 자기 주도성을 평가하고요. 전공 적합성에서는 전공 기초 소양이나 논리적 사고력 등을 포함하는 건데 아마 우리 학생이 이제 간호학과와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을 본다면은 학생부에 충분히 녹아 있고요. 그걸 이제 어떻게 면접 상황으로 연결시킬 거냐의 문제인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1단계를 통과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서류 관련되는 준비들에 조금 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난 입시 결과를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발표한 결과입니다. 합격자의 평균 등급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신 단독만으로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네. 2.65 등급이 평균이니까 우리 학생의 성적이면 느긋하게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든 1단계 통과를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면접을 통과하면은 결정적으로 이제 서류를 통과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이제 면접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 대학에서 인재상이 있는데요.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의 이제 세 가지 인재상을 놓고 과연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조금 더 본인 스스로가 좀 판단하고 난 다음에 이 분야 중에서 적절한 것을 좀 찾아서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추천 전형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학생이 이제 학생부 종합 또는 학생부 교과 이렇게 논술까지 다 하면 조금 힘들긴 할 텐데요. 네. 화면 보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지망, 2지망, 3지망으로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경희대 르네상스, 중앙대 다빈치, 경북대 학생부 종합 이렇게 해서 간호학과를 어떻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면 수능 이후에 또 이제 또 다른 우리 학생 선택권이 놓여 있으니까 조금 더 네.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까 도중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대나 홍익대 학생부 교과의 어떤 인문계 학과들을 선택하는 것도 사실은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알다시피 학생부 교과의 기계적인 점수 계산과 수능 최저만 갖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논술은 제가 중대 논술을 추천해 봤습니다만 우리 학생이 가고자 하는 대학에 목표 대학이 있다면 그 대학을 하나 포함을 해서 6개를 조금 넣으면 어떨까 싶고요. 단지 이제 우리 학생이
상담 신청 내용에 쓴 내용을 보면 우리 학생이 가장 희망하는 것은 또 교대 또는 우리 1교시에 나왔던 학생 아이 들으시면 또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졸업생으로서 내년까지 다시 한번 도전하더라도 네. 교대 목표 대학을 좀 가고 싶다는 또 의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6개 대학 중에서는 뭐 교대도 한번 포함해서 지원을 해보는 것은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종합전형보다는 또 교과전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조금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정시까지 수능 성적을 조금 잘 관리를 해서 정시 모집에서는 교대 지원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기 위해서는 수능 이후에 판단할 수 있는 수시 지원을 하고 수능 공부에 집중해서 정시는 교대 지원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장훈이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떠셨어요?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졸업생 학부모님과 고3 학부모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고3 학생들 많이 힘드실 텐데 우리 고3 사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절이고 네. 이제 고등학교와의 또 이별을 준비해야 되는 시절입니다. 예, 유족애미 잘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안성환 선생님, 이치우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서울여대 화학생명 환경과학부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 연세대 언더우드 하스를 희망하고 있는 고3 학생과의 진학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